오늘 이 시간에는 레큐로나주 EMA 5월 안건 상정, 셀트리온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까? 외국인 5월 9.5조 매도 왜?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지수 등락 조정 과정 언제까지? 두 번째, 외국인 5월 5조대 이상의 매도 이유 귀환은 언제쯤? 세 번째, 레큐로나주 EMA 5월 회의 결과에 따라서.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아직은 기간 조정.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미국 시장은 고용지표가 다시 좋아지면서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55% 상승, 나스닥은 1.77% 상승을 하면서 미국 시장은 고비를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보면은 여전히 박스권에서의 등락 조정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조정 양상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19% 하락, 코스닥 지수는 0.57% 하락 양상이 나왔고, 양 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많은 모습이죠. 아침에 출발의 모습은 좋은 모습으로 출발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결국은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는 양 시장의 모습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아침에 매수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매도로 바뀌면서 시장이 하락 양상으로 마감이 되고 만 상황이죠. 오늘 공매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공매도는 전반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죠. 금액 비중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3.89%니까 어제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고, 코스닥 시장은 조금 늘었지만 큰 차이는 없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거래소 시장에서 1300억대의 매도 우위고 코스닥에서도 770억대 매도 우위잖아요. 매도한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전기, HMM, LG화학, 그리고 한국전력, SK이노베이션, 금융지주, SK하이닉스, KB금융 이런 쪽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이잖아요. 반면에 매수하는 쪽은 기아,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삼성 SDI, 삼성전자, 현대차 등을 매수를 하는 모습이죠. 오늘 주요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장중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나 후퇴를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0.75% 상승, 하지만 8만원 선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261억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요. 공매도는 2.81%인데 큰 변화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져나가는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카카오는 좋은 모습이죠. 3.08%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756억의 매수 우위입니다. 공매도 비중은 전일에 비해서 줄어드는 모습이죠. 물론 장중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십자 모양의 양봉을 지키는 모습이고, 추세적으로는 모양상으로는 안정적인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조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엿보이는 모습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는 크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1.34%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 248억의 매수 우위죠. 공매도 비중이 9% 정도인데요. 전일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 조정 과정이다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LG화학은 오늘은 또 1% 하락이죠. 이러한 모습이죠. 어저께는 좀 오르면서 오늘은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230억 매도죠. 잘못된 겁니다. 매수가 아니고 매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 맥락군들이 짧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단기적인 성장을 강하게 보이는데요. 5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8조 7천억이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7,700억입니다. 약 9조 5천억대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5월 시장인데요. 앞으로 그러면 계속적인 매도가 외국인들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기미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오늘의 금요일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나마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이제 매도가 줄거나 오히려 또 매수로 바뀔 희망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동안 외국인들의 국가별 순매수 규모를 한번 살펴보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매도 한쪽은 보면은 2021년 올 한 해 들어서 미국계 자금이 가장 많은 매도죠. 그리고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매수 한쪽은 사우디, 쿠웨이트,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이렇게 되잖아요. 이 국가별로 국적을 이렇게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자금의 성격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과 싱가포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이쪽의 자금들은 패시브 자금의 성격들입니다. 이 패시브 자금들은 시장의 지수를 추종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인덱스 펀드라든가 지수 ETF들이 대부분 패시브 자금이고, 특히 미국계 자금과 유럽계 자금들의 연기금 자금들이 장기적인 운용을 하는 것이 대부분 패시브 자금이고, 금액 규모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매수하는 쪽을 올 한 해 동안 살펴보게 되면은 사우디라든가 쿠웨이트 이런 쪽이 전부 액티브 자금들이잖아요. 이 액티브 자금들은 특정 종목을 추종을 하기 때문에 종목으로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대부분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또 가족펀드 뭐 이런 부분들과 유럽의 조세 회피 국가들, 그리고 중동의 일부 국부펀드들 이런 쪽이거든요. 그리고 유연하게 운용을 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매매도 과감하게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현재 우리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는 쪽은 액티브 자금들의 성격이 강한 자금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왔다 갔다 짧게 치고 빠지고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시장 전체 코스피가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려면은 패시브 자금들이 우리 시장으로 유입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따라서 그러면은 이 패시브 자금들이 이 신흥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들어올 것인가 안 들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 그림은 뭐냐면은 각 지역별 시가총액 비중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현재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먼저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머징 아시아 태평양 쪽을 보시면은 작년보다 현재가 시가총액이 더 크잖아요. 숫자가. 그 이야기는 그만큼 작년보다 올해 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작년보다 올라온 상태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진 아메리카 시장을 보시면은 작년과 현재가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진국 쪽에 유럽, 중동, 아프리카, 즉 유럽 권역들을 보더라도 작년과 현재가 거의 같은 수치잖아요. 시가총액이. 그렇다면 이 선진국 시장 쪽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글로벌 자금들의 흐름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까지 이어졌나 하면은 신흥국 정시에서 선진국 정시로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이것이 멈춰지는 시점이 언제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 시장이 충분히 더 올라갈 만큼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머징 쪽이 또 낮아지잖아요. 주가가 내려가니까. 그렇게 되면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자금들은 다시 이머징 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선진국 쪽으로 자금들이 계속 가고 있으면서 선진국 시장이 좀 더 올라가는 상황들이 나온 이후에 이 글로벌 자금들은 다시 신흥국 쪽으로 올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웃라인을 잡아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퍼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나라가 어디 있느냐 먼저 한번 찾아보시면요, 아시아 태평양 쪽에 이머징이잖아요. 11.7 해서 이 아시아 태평양 쪽의 이머징 쪽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퍼가 높다는 것은 고평가라는 것이고 또한 고밸류에이션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퍼의 개념은 주가와 이익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P 주가고 이익이잖아요. 이것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 나누기 한 주식당 순이익으로 공식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숫자가 높다는 것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뭐에 비해서? 이익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퍼의 숫자는 낮을수록 저평가니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교를 다른 지역하고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아시아 태평양 내의 신흥국 쪽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진국 쪽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서 퍼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자금들이 신흥국 쪽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우리나라 시장이 퍼가 제일 낮기 때문에 다시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물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점이 언제쯤 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미 5월 들어서 급속도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갔잖아요. 이런 분위기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기미가 다음 주부터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나가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막바지 국면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신흥국 쪽에서 빠져나갈 자금들은 이미 많이 빠져나갔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시장 전체적으로도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조금 더 기다리자,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시장 내면적인 모습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이 조정 기간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주도주가 바뀌는 것이죠. 그동안에 이 경기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왔잖아요. 이제는 성장주 쪽에서 올라가는데 요 숫자는 무슨 표시냐 하면은 작년에 가장 먼저 올랐던 것이 제약 바이오 쪽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과 2차 전지가 작년에 많이 올랐고 작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반도체와 또 막판에 자동차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경기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제 순서가 이쪽으로 또 바뀔 가능성인데 이제부터 다시 올라가는 성장주 맥락은 누가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소프트웨어 쪽이죠. 즉 언택트 쪽이 카카오가 선도를 좀 하고 있잖아요. 제일 앞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먼저 또 이번 조정 이후에 주도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은 1차적으로 염두에 둘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셀트리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0.56% 하락세를 보여줍니다. 외국인 매도는 5억 매도 정도에 그치는 모습이죠. 장중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시장 전체 분위기와 함께 같이 밀리는 모습이잖아요. 시장 전체적인 영향과 더불어서 함께 밀리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외국인 매도는 5억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 다음에 공매도를 보더라도 공매도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수량으로 외국인들이 1900주 매도로 그치는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창구별로 보시면은 외국계 오늘 조용했죠. UBS하고 SG에서 6300주 정도 매수하는 거로 그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헬스케어는 오늘 1.46%에서 조금 많이 빠졌는데요. 그러나 외국인 매도는 27억 매도에 불과한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공매도는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19,000주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23,000주를 매도를 하는 모습이죠.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 UBS 쪽에서는 74,000주를 사고 있고 그리고 또 JP모간에서는 65,000주를 파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공매도에 따라서 크게 지금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아닌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1.4% 하락세를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42억 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쓸린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 공매도도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죠. 외국인들이 31,000주 매도를 했습니다.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JP모간 쪽에서 17,000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지금은 조용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재료가 지금 하나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유럽의학청에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회의 안건인데요. 요게 소아청소년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요 기간이 오늘 21일 오후 1시까지 끝나는데요. 유럽하고 지금 우리하고 시차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요 끝나는 시점이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쯤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요 5월 회의에 레키로나즈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2-1-24에 보시면은 레거담비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번역을 해보면은 레거담비맙 이렇게 돼 있고 90일차 의견이죠. 채택을 위한 조치 그리고 전염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안 좋은 쪽으로 본다면은 이건 뭐 거절이 아니고요. 리젝트가 아니고 90일차 의견인데 앞으로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연장을 하는 것이죠. 연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쪽으로 본다면은 일단 채택이 되면서 허가가 나오는 것이죠. 두 가지 기록에 서 있는 시점인데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는 측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유럽 쪽은 이 허가와 관계없이 각 국가별로 유럽 국가들한테 수출을 할 수 있게 다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좋게 나온다면 더욱더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겠지만 나쁘게 나온다 해도 전혀 영향은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레키로나주에 지금 3,336명의 투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781명이 격리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사망한 환자는 19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렘데시비르의 경우는 7,033명이 투여를 했고 이 중에서 격리 해제된 환자는 6,045명 그리고 661명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85%가 격리 해제입니다. 아마 치료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망률이 좀 높습니다. 9.3% 사망이 되는 것이고 레키로나주는 83% 해제, 격리 해제가 됐고 그 다음에 0.5% 사망률입니다. 물론 이것이 경증, 중등증에 쓰이는 레키로나주와 중증에 쓰이는 렘데시비르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로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투여한 환자 수도 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효과가 80% 이상으로 나온다는 것이 중요하고 사망률도 상당히 낮게 나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현재 현장에서의 결과 팩트를 지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효능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완전히 지금 현재 이 감염병을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중요한 것은 백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은 치료제란 말씀을 강조를 드렸잖아요. 이러한 과정 중에서 2021년 올 한 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이 치료제 부분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레키로나주도 내년의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하실 필요성이 있다. 셀트리온은 레키로나주 이외에 기존 제품들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모멘텀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수급이 안 따라주는 상황이고 또 시장 분위기 전체가 지금은 그렇습니다. 좋은 호재가 나와도 셀트리온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종목군들도 시장 분위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재료가 잘 안 먹힌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진행이 될 것이고 이러한 분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들이 나왔을 때 이러한 재료들이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시장 전체의 안정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다려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